범행을 저지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수법도 아주 단순하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웅천 지역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하수 종말 처리장이 원인인데 당장은 해결도 어렵습니다.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로 일부 선박과 항공기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육지에서도 강풍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올해 국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 처리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드라이버 하나에 차량 수십 대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손전등을 이용해 주차된 차 안을 들여다봅니다. 경찰에 구속된 35살 김모 씨는 지난 7월부터 전국을 돌며 60여 차례에 걸쳐 차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피해액은 5,800만 원. 가방이나 지갑 등 물건을 두고 내린 차량만을 골랐습니다. 가방을 두고 내렸거든요. 그 뒷날 아침에 갔는데 차 안에는 다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집에 돌렸죠.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라이버. 김 씨는 차량 문을 강제로 여는 대신 이 유리창만을 파손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 유리창을 깨는 데는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이렇게 강제로 열면은 경보음이 울릴까봐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 씨는 훔친 은행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1,000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허술하게 관리했던 탓에 피해 규모는 더욱 컸습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릴까봐 통장 뒷면에다가 비밀번호를 기재한 부분도 있었고요. 수첩에다가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입력해서 현금을. 경찰은 빈 가방이라도 차 안에 두지 말고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하수 처리장의 악취 때문에 웅천지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민 민원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문화 관광 기능이 조화된 행복도시 건설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엔 아파트와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 인구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하수 처리장의 악취로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창문 열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매캐하는 냄새가 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매캐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속이 조금 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입주 희망자들은 입주를 망설이고 있고 개교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수업에 지장을 줄까 걱정입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악취 발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악취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심하다고도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혐오적인 그런 감도. 현재 여수시는 사업비 50억을 들여 악취 밀폐 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최소 3년은 더 지금 같은 불편을 참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등천, 최근 들어 여수 지역 곳곳에서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남해 서부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지속돼 항로 통제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 운항관리센터는 계속되는 기상 악화로 현재까지 여수 거문도 항로를 비롯해 모두 12개 항로로 통제 구간이 늘었다며 승선전 운항관리센터나 해당 선사를 통해 통제 구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수를 출발해 김포로 가려던 10시 10분 항공편도 강풍으로 결항됐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강풍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단 조성공사 현장 내 벌목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임야로 옮겨 붙으면서 벌목된 목재 20톤과 임야 0.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이어 10시 20분쯤에는 도이동 나무 야적장에서 불이 나 100여만 원 상당의 나무 껍질 20톤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건의 화재 모두
담배꽁초 불티가 톱밥 등에 옮겨 붙은 뒤 강풍을 타고 크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했던 50대 남성인데요. 방역 당국이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광주 서구에 사는 51살 김모 씨가 발열과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일본 뇌염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한 결과 첫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일주일 뒤 이뤄진 2차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첫 일본 뇌염 확진 판정입니다. 입원한 다음 날 한때 심정지 상태가 오기도 했던 김 씨는 2주째 반혼수 상태로 치료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남성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은 없고 에어컨 설비 기사 일을 하며 야외 활동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그 경로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작업 환경에서 좀 모기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추측하고는 있습니다. 일본 뇌염은 작은 빨간집 모기를 매개로 전파됩니다. 바이러스 매개 모기에 물릴 경우 250명 중 1명꼴로 증상이 발현되는데 치명적인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치사율은 20에서 30%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 5년간은 50대 이상 일본 뇌염 환자 비율이 70%에 육박해 고령 환자 비율이 두드러지는 추세입니다. 보건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올해 모기의 활동이 저조했지만 여전히 일본 뇌염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광양시 공무원 44살 차모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52살 주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9월 광양 초남 산단의 한 공장이 등록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내년 정부 예산 확정 시기를 맞아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사업소 출연기관 토론회에서 증액 또는 반영해야 할 사업마다 합당한 논리를 갖춰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고 동시에 기획재정부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정부 예산은 다음 달 2일 제출되며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각 기관 단체마다 치열한 예산 확보전이 전개됩니다. 오늘 새벽 목포 북항 선착장에서 불이 나 선박 4척이 불에 탔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이 주변 선박으로 번졌기 때문인데 원인 조사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바다 위 어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해경과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주변 배들로 계속 번집니다. 우리 어떤 배에서 붙었는가 모르는데 아마 바람이 안으로 붙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붙어버렸더만 이 큰 배까지.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 계류된 어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4시 40분쯤. 부두의 선박들이 서로 선체를 묶어 빼곡히 계류해 있는 상태에서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낚시어선 등 4척이 불에 탔습니다. 지금 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지금 그 선박 내에 적재물이 연소하기 쉬운 어떤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FRP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질환의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초기 불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플라스틱류인 FRP 선체가 녹아내려 소방차 20여 대가 투입되고도 진화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또 선박 기관실 등이 모두 훼손돼 최초 불이 시작된 선박은 물론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녹아내린 선체 절단 등을 통해 감식을 벌인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 송광사에 있는 목판 6종이 보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대방광 불화 엄경소 목판의 경우 2,347판으로 구성돼 해인사 대장경판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나머지 목판들도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며 보물 지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무연고 분묘들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이 벌초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수시 주삼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6개 직능단체 회원 100여 명은 오늘 해산동 대평마을 공동묘진에 방치된 분묘 300여 기에 대해 대대적인 벌초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주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마다 방치된 분묘 외에도 공동묘지 진입로 풀베기와 잡목 제거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에 석유화학 제품과 LPG 터미널 저장소 건설이 추진됩니다. 광양항에 여천 일반부두 운영에 나서고 있는 한양은 부두 배후 부지 8만 8천여 제곱미터에 LPG 저장소 4기와 석유화학 제품 저장소 12기, 유류 저장소 10기 건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1,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양 측은 내년 5월까지 지반 개량 공사를 마치는 대로 저장소 건설에 들어가 오는 2018년쯤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전남 동부권 기업체들의 임금 체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은 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증가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도 지난해 1,650명에서 올해는 2,557명으로 늘었으며 1인당 체불액도 376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수노동청은 추석을 앞둔 다음 달 13일까지를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신임 경영본부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마문식 경영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임원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 경영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지원자는 홈페이지나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응모지원서와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